자, 반갑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했던 게 이제 플룸 구조론과 복각과 그 다음에 뭐 평각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자, 오늘은 마그마 형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일단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어떤 그림 하나가 나올 텐데, 제가 이렇게 그려왔습니다. 화면에 꽉 차죠? 자, 보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일단은 가장 기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가로축과 세로축, 그러니까 X축과 Y축의 어떤 변수를 보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의 어떤 온도 그래프랑 그 다음에 용융 곡선들을 이렇게 차근차근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X축은 온도가 표시되어 있고, 단위는 섭씨죠. 섭씨고, 자, 깊이를 보시면 미터가 아니라 킬로미터 단위입니다. 간혹 깊이가 아니라 깊이 대신에 압력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마시고, 자, 깊이가 표시되어 있는 거를 보고 0이 어디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0은 이쪽에 있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깊이가 깊어진다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하 온도 분포를 한번 볼게요. 자, 까만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하 온도 분포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는 어떻게 되죠? 온도는 차근차근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이 까만 선을 따라서 분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려져 있는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은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빨간색 선이 같은 경우에는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이에요. 자, 용융 곡선입니다. 얘들아, 용융이 뭘까요? 용융은 녹는다예요. 자, 그러면 이 선에 닿아야만, 이 선에 도달해야만 녹기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이 포함되지 않는 멘틀의 용융 곡선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서서히 증가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곡선 한번 볼게요. 파란색 곡선은 제가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런 거는 찾아보면 다 나와요. 교과서에도 나오고 문제집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파란색 곡선은 물이 포함된 멘틀의 곡선이에요. 자, 그래서 물이 포함됐을 경우에는 이 용융 곡선이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약간 휘어진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는 온도가 낮아졌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서서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물이 포함되어 있는 화강암의 용융 곡선입니다. 화강암이 왜 뜬금없이 나오냐? 얘들아, 자,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해양지각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대화해현 해서 대화해요. 그죠? 대화를 합시다. 자, 대륙지각은 화강암이고요. 해양지각은 현무암이죠. 자, 그래서 이때 화강암은 대륙지각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자, 물이 포함되어 있는 화강암의 용융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그래프들의 특징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옆에다 적어 볼게요. 자, 조금 확대를 해서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깊이가 감소를 하면, 아니죠. 자, 깊이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깊이가 깊어지면 지하의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그래프 그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지하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니까 압력은 어떻게 돼요? 깊이 갈수록 압력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깊이가 깊어지고 지하 온도가 높아지고 압력이 높아지니까 멘틀의 용융점은 어떻게 됩니까? 멘틀의 용융점은 증가, 감소? 증가하게 되죠. 자, 그럼 다른 거 한번 볼게요. 자, 물이 포함되어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물이 포함이 안 돼 있고 물이 포함이 된 이 멘틀 한번 볼게요. 요거를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외우기가 힘들다면 이 그래프를 보고 하시면 되고요. 이 마그마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점이 뭐냐면, 물이 포함되면 용융점이 하강합니다. 자, 그래서 녹는 점이 자체가 낮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물이 들어간 멘틀 같은 경우에는 물이 없는 멘틀보다 녹는 점이, 그죠? 낮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물이 있는 화강암하고
물이 없는 화강암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죠? 물이 있는 게 낫다라는 게 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거는 자,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러니까 땅속 깊은 곳에 있는 A일수록 용융점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마그마 생성은 쉽다 어렵다? 생성이 어렵다가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마그마의 생성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네, 생성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생성 경우 같은 경우에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판구조론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마그마 암석이 여기 있어요. 암석이 여기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면 네, 깊이가 감소합니다. 자, 깊이가 감소하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깊이가 감소합니다. 자, 얘를 A라고 요 위로 올라간 거를 A-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깊이가 감소합니다. 깊이가 감소하면 압력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죠? 깊이가 감소하면 압력이 감소합니다. 깊이가 감소하면서 압력이 감소하고요. 자, 깊이가 감소하면서 압력이 감소하니까 멘틀 물질 밑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멘틀 물질이 상승하게 되죠. 자, 이거 뭐랑 똑같아요? 네, 멘틀 물질이 상승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해령에서 이런 식으로 마그마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가 상승합니다. 자, 두 번째,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예요. 자, 다시, 자, 깊이가 감소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온도가, 지금 보세요. A에서 A-로 갈 때 온도가 변했다, 안 변했다? 온도는 일정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T는 일정하고요. 자, 그럼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한번 봅시다. 그래프에서 표현을 하면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B. 자, 이 지점에서 자, 온도가 그냥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자, 온도 상승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이거 깊이 감소 A에서 A- 가는 거고 온도 상승 B에서 B- 가는 겁니다. 자, 깊이 변해요? 안 변해요? 네, 안 변하죠. 자, 그럼 압력은 일정합니다. P가 일정하고요. 자, 온도 상승합니다. 자, 갑자기 깊이가 안 깊어지고 그러니까 압력이 일정한데 온도가 증가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누군가 열을 받게 해요. 네, 그죠. 자, 대륙지각에서 땅 밑에서 암석의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는 겁니다. 왜 상승할까요? 자, 갑자기 열이 받는 이유. 밑에서 뭔가가 뜨거운 게 올라왔기 때문이겠죠. 자, 올라오는 물질들. 네. 뭐, 여기서 얘기하는 멘틀 물질이 상승하다가 멈췄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플룸 구조론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멘틀 상승부 혹은 열점일 경우가 이런 경우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암석의 온도가 상승을 하면서 여기 닿이게 되는 거예요. 용융점을 지나버리게 되니까 용융점에 도달하면 녹기 시작하죠. 용융점에 도달을 해서 어떻게 된다? 마그마가 생성되는 경우입니다. 자, 얘네는 보통 이제 열점하고 열곡대가 해당이 됩니다. 확대가 되니까 조금 화면을 벗어나기도 하네요. 자, 세 번째 경우가 바로 무슨 경우냐? 물이 공급되는 경우입니다. 자, 물이 공급되는 환경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섭입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경우죠. 자, 물이 공급됐을 때, 자, 그럼 이 물이 용융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 일단은 통상적으로는 물이 0.1%만 함유가 돼도 100도가 낮아진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암석의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녹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이 공급되는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해양지각이 섭입을 합니다. 해양지각이 섭입을 하게 되죠. 밀도가 높기 때문에 해양지각이 섭입을 하게 되면은 물의 탈수 작용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물이 이렇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함수광물이라고 있어요. 함수광물이라고 하면은 fx가 아니고요. 자, 함수라고 하면은 자, 물 숫자에 함유합니다. 자, 그래서 물을 함유하고 있는 광물이에요.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어떤 광물 중에 이제 각섬석이 있고요. 각섬석이 함수 광물의 어떤 대표적, 그 다음에 흑음모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과정까지는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각섬석과 흑음모, 그러니까 화학시계, 이 광물의 어떤 시계 OH나 H2O 이런 물이 포함되는 광물들이 이제 높은 압력과 온도를 거치면서 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이 처음에 이제 빠져나온 물이 어떻게 되냐면 탈수된 물이 멘틀에 유입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림을 그리려면 자, 요 밑에 자, 지금 마그마 생성하고 있죠? 자,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그마 생성하고 있고 여기 보이나요? 그죠, 보이죠? 네, 자, 우리가 밑에 봤었던 요거랑 같이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해구 일단 한번 그려봅시다. 자, 여기 일단 나는 해양지학 그리고, 자, 해양지학 그리고 이쪽에 해구 있고 대륙지각 요렇게 있죠. 자, 그래서 대륙지각 요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구, 그 다음에 물 찰랑찰랑 있죠. 잘 보이죠? 자, 물을 찰랑찰랑 있고 초점 한번 맞춰봅시다. 네. 자, 그러면은 높은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해양지각이 섭입을 하게 되면 요 안쪽에서 이 물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물이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네, 멘틀에 유입된 물이, 자, 물이 유입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융점이 낮아집니다. 자, 융점이 낮아지게 되면서, 자, 융점이 낮아지게 되면서 지금 녹기 시작해요. 뭐부터 녹을까요? 뭐부터 녹을까요? 뭐부터 녹을 것 같아요? 네, 부분적으로 용융이 됩니다. 자, 온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니까, 자, 녹을 수 있는, 녹는 점에 도달한 어떤 물질들이 이렇게 조금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가 낮은 물질들이 녹으면서 부분 용융을 일으키게 됩니다. 전부 다 녹는 게 아니라, 일부만 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부만 녹은 거. 자, 멘틀에서 일부만 녹은 게 뭐냐면, 현무암질 용암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마그마에서 현무암질 용암 일단 나왔죠? 그죠? 부분 용융. 자, 현무암질 용암이 되고요. 자, 이 현무암질 용암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마그마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게요. 자, 마그마가 요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어디까지? 자, 밀도가 얘가 낮으니까 이렇게 쭉쭉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딱 도달을 해요. 자, 어디에 도달하냐면 딱 막히게 되죠. 자, 지각 하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가 뜨겁죠? 그러니까 얘가 녹기 시작해요. 자, 지각 하부가 녹음. 자, 녹기 시작합니다. 자, 지각 하부가 녹았어요. 자, 아까 대륙 지각은 뭘로 이루어져 있댔죠? 그죠?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네,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루어지는 마그마 뭐예요? 네, 여기서 녹아가지고 생성되는 애가 네, 화강암질 마그마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문암질 마그마, 화강암질 뭐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자, 전 화강암질이라 쓸게요. 자, 선생님 그런데 제가 배우기에는 섭입대에는 안산암질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렇게 마그마가 요렇게 올라와요. 여담이지만 자, 요런 식으로 물방울을 거꾸로 뒤집은 모양으로 나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다이아피리즘 혹은 다이아피어리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모양, 요런 모양으로 물방울을 거꾸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균열이 많아가지고 단층이나 이런 균열이 많아서 이 녹은 현무암질이 그대로 상승을 하게 되면 네,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균열이 너무 없어서 여기서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여기서 분출되지 못하고 계속 대륙지각만 녹이는 거예요. 대륙지각만 녹여가지고 그냥 화산이 폭발했다 이러면은 유문암질 마그마, 그러니까 폭발형이 되는 거고요. 어쩌다 보니 자, 얘가 일부 녹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는 애가 둘이 섞여가지고 그죠? 섞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분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걔가 뭐냐? 네, 분출이 되는 경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섭입대의 가장 흔한 안산암질 마그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무암질하고 유문암질하고 섞여가지고 안산암질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 마그마의 생성까지는 다 보게 됐고요. 자, 이제 우리 본분 들어갑시다. 자,
마그마의 생성까지 끝났고 이제 뭐만 남았냐? 네, 마그마의 종류가 남았습니다. 자, 종류 한번 볼게요. 자, 마그마의 종류. 자, 종류는요, 일단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죠. 현무암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안산암질. 그 다음에 네, 유문암질이 있습니다. 유문암질 용암이 있고요. 자, 얘를 우리 굳이 막 외우진 않지만 요즘은 또 외우는 게 추세인 것 같아요. 자, SiO2 함량, 규산형 광물의 어떤 함량에 따라서 52%, 그 다음에 63%가 경계가 됩니다. 그래서 유문암질은 SiO2가 63보다 높은 애들이 유문암질이고, 그 다음에 현무암질은 52보다 낮은 애들이 유문암질이에요. 안산암은 어중간하게 중간, 그래서 52에서 63 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주요 광물을 보기 전에 일단 아니다. 주요 광물부터 한번 봅시다. 자, 주요 광물 같은 경우에는요. 외우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 주요 광물의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기본 베이스가 보엔의 반응 계열입니다. 자, 보엔의 반응 계열은 이쪽 옆에서 조금 살펴볼게요. 자, 보엔의 반응 계열 잘 보이나요? 자, 보엔의 반응 계열 같은 경우에는 보엔이 이제 마그마가 이렇게 식으면서 뭐가 광물이 형성이 되고 이제 마그마의 조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얘가 반응 계열로 나타낸 거예요. 크게 보엔의 반응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네, 연속 반응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불연속 반응 계열이 있습니다. 자, 불연속 반응 계열부터 한번 볼게요. 자, 불연속 반응 계열은 뭐 지투를 했던 친구들이나 예습을 했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자, 감, 휘, 각, 흑 이런 반응으로 갑니다. 자, 감이 뭘까요? 네, 감람석, 올리빈, 자, 휘석, 파이록신, 각섬석, 홈블렌드, 그다음에 흑음모, 바이오타이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우스 함수처럼 순차적으로 변하는 애를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하는 거를 불연속 반응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감람석 가다가 쭉 이제 마그마가 이렇게 굳어가면서 얘는 감람석이었다가 어느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뿅 하고 휘석이 되고 뿅 갑상석 뿅 흑음모 이거 아니에요. 자, 마그마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마그마가 있으면 이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요? 식어가면서 올라가면서 자, 일단은 자, 마그마가 자, 그죠? 온도가 낮아지면서 뭐부터 해요? 높은 데에서 이제 낮은 데로 가니까 가장 높은 광물부터 이렇게 굳어지겠죠? 그죠? 굳어지면서 이렇게 결정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결정들이 먼저 생긴 게 뭐냐면 감람석이에요. 이 감람석하고 이제 온도가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나머지 마그마하고 감람석하고 합쳐지면서 휘석이 됩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가다가 자, 그럼 이 휘석이 변했죠? 이 휘석하고 또 남은 마그마하고 네, 결합을 해서 뭐가 되냐면 각삼석이 돼요. 그 다음에 각삼석과 그 남은 마그마들이 결합이 돼서 흑음모가 됩니다. 요렇게 변하는 게 차츰차츰 변하는 게 불연속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감람석이 나오는 주 이 마그마들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SiO2가 되게 낮은 애들이거든요. SiO2이 낮은 애들인데, 자,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게 변해요. 자, 감람석이, 그러니까, 고철질, 어떤 FeMg가 많은 이 얘네가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남은 이 마그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더 SiO2 함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펠식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휘석, 각섬석, 흑음모.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 광물들이 다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 계속적으로 밝아지는 경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쭉쭉 반응을 하면서 변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반응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뭐냐면 얘가 불연속이고요. 얘가 연속입니다. 자, 연속적으로 반응하는 애들이 뭐냐면 사장석이에요. 장석들. 사장석 아니라 장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는 장석의 어떤 화학 조성이 CA, 칼슘이 많이 포함된 장석인데요. 쭉 변하다가 중간쯤 가면은 뭐가 되냐면 나트륨이 됩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은 K가 돼요. 어느 순간 갑자기 변해요. 이 K 장석을 뭐라고 하냐면 정장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뭐가 됐냐면 이제 석영 이렇게 가거든요.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현무암질 용암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감휘예요. 감휘. 감휘 CA예요. 자, 적어 보겠습니다. 감휘. 우리 다 적어줍시다. 감란석, 휘석. 자, 그 다음에 안산암질 애들 같은 경우에는 휘각이 많이 나와요. 휘석, 각삼석.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광물이 뭘까요? 얘기하면 감람석 적어주시면 돼요. 휘석 적지 마시고 감람석 적어주시면 되고요. 안산암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휘석, 각삼석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문암질 보면은 이제 흑운모가 가장 많고요. 가끔 각삼석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감람석, 휘석, CA 장석, 그 다음에 유문암질 같은 경우에는 흑운모, 각삼석, K 장석, 그럼 얘는 대강 NA 장석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석영도 여기서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보통 문제들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현무암질 용암에서 석영이 나오냐 물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석영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SiO2거든요. SiO2이기 때문에 이 말이 뭐예요? SiO2만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감람석은 뭐예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애고 FeMg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SiO2가 남지 못해요. 이 SiO2가 나오려면 과포화가 돼야 돼요. 과포화 뭔지 아시죠? 넘쳐가지고 더 이상 반응할 애가 없어서 석영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안산암질도 석영이 거의 없어요. 유문암질이 가야 석영이 나옵니다. 분에 넘쳐서 다 반응하지 못하고 남은 애들끼리 뭉쳐서 나오는 게 석영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보면은 감람석, 휘석 같은 경우에는 어둡습니다. FeMg 압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또 뜨겁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움직임이 뜨겁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그럼 얘는요? 흑운모, 갑삼석이 물도 들어가 있어요. 보통 물이 들어가면 온도가 낮아지죠. 그래서 유동성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움직임 자체가 둔해요. 작습니다. 그러면 자, 점성 한번 보면 이거 다 이어지는 거예요. 자,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잘 흐르니까 끈적함은 작죠. 자, 잘 안 흐르기 때문에 끈끈함 자체는 큽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산가스 볼게요. 화산가스는 잡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부수적인 거, 화산가스 이런 어떤 부수적인 애들은 어디에 많냐면 얘네한테 많아요. 온도가 낮을수록 많습니다. 그래서 화산가스가 여기가 크고요. 얘는 작아요. 자, 그러니까 끈끈함이 적으니까 화산가스들이 갇혀있을 틈이 없어요.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얘는 끈끈함 자체가 크니까 화산가스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터질 때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들, 자, 화를 지속적으로 분출하면, 그러니까 잘 가스가 배출이 되면 폭발이 안 일어나고 분출형이 일어나죠. 용암만 푸슉푸슉 이렇게 나오는데, 자, 유문암질 같은 경우에는 가스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뻥뻥 폭발을 하게 됩니다. 산에 뭐 어떤 대가리가 날아가거나 3분의 2가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화산 쇠설물 한번 봅시다. 화산 쇠설물의 함량 자체는 이거는 분출형이기 때문에 화산 쇠설물이 작아요. 근데 얘는요, 큽니다. 많습니다. 이게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용암의 어떤 특징인데요. 자, 얘네가 굳어서 암석이 될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가 굳어서 암석이 되면 뭐가 되냐면 화성암이 되죠. 자, 생성된 화산에 의해, 그러니까 이런 마그마와 관련된 암석들이에요. 자, 얘는 깊이에 따라서 깊이가 얕냐, 그러니까 땅 근처냐, 아니면 깊으냐에 따라 중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자, 깊이가 얕으면은 화산 폭발을 하고 땅 위로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화산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서 일어난 애들은 깊은 곳에서 생성됐대 해서 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면 중간 깊이는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서 안 나오긴 하지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중간 같은 경우에는 반만 깊다 해서 반심성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안하죠? 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중간 거는 일단은 빼더라도 가장 요 얕은 거랑 깊은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화산암 같은 경우는 요거 그대로 갑니다. 자, 현안유 그대로 갑니다. 자, 화산암의 이름, 현무암질이 식으면 현무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산암질 용암이 식으면 네, 안산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문암질이 식으면 유문암이 돼요. 그래서 안유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깊은 곳. 자, 똑같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식었는데 얘는 땅 위에서 식은 애고 얘는 땅 밑에서 식은 애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반려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려암. 자, 그 다음에 유문암질. 얘는 화강암이에요. 안산암질 마그마가 깊은 곳에서 식으면 네, 섬록암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때는 자, 다시 자, 현안유 반섬화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중간 거 알려드릴까요? 싫다고 하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현무암의 현무암질 용암의 반신성암은 휘로감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암질의 중간 반신성암은 섬록 반암이에요. 자, 반과 섬록의 차이죠. 자, 그 다음에 유문암질 용암의 어떤 중간 깊이에서 생성되는 거는 석영 반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화산암하고 심성암하고 어떻게 구분해요?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거까지만 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화산암입니다. 자,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죠? 자, 얘는 뜨거운 애가 땅 위로 갑자기, 자, 얘가 보통 현무암질 용암이 한 1000도 되거든요. 1000도고 얘는 조금 따뜻해서 한 700도에서 800도 정도 돼요. 자, 1000도인 애가 우리 일기압 23.5도로 갑자기 나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춥죠. 그래서 마그마가 빨리 식어요. 엄청 빨리 식기 때문에 어떤 알갱이를 형성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세립질을 띠게 되고요. 알갱이가 안 보여요. 혹은 유리질. 안 보여서 중간에 용량의 부재로 인해서 다 촬영을 했다가 조금 날라갔어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질이 있는데 자, 세립질, 유리질 조직으로 나타나요. 얘기는 했을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네. 당황스럽네요. 자, 빨리 식었기 때문에 조직이 생성될 틈 없이 바로 유리질 조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깊은 심성암의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서 충분히 뭔가를 생성할 시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조립질의 어떤 조직을 형성을 하게 되고 눈에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 보통 중앙현관 입구에 기둥들 보면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애매한 어떤 반심성암 같은 경우에는 반정과 석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깊은 곳에서 이렇게 적당히 깊은 곳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일부는 커요. 일부는 큰 반정을 이루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도도도도도독 자, 유리질 같이 이렇게 작은 조직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까지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하게 될 거냐면 심성암으로 이루어진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형들과 그 다음에 퇴적 구조, 기타 등등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조금 길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